보겠습니다. 증인 그날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고 국회로 출동하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없으면 비상계엄이 발령됐다 그러면 통상은 어떻게 대응합니까? 소방사에서는? 제가 아마 합참의장한테 건의를 했을 겁니다. 어떤 건의를 합니까? 출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어디로? 만약에 제가 전화를 먼저 했던 데가 경찰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서울 안보에서 제일 먼저 하는 데가 경찰입니다. 그래서 네. 경찰에다 물어보고 상황이 뭔지 확인할 겁니다. 근데 그게 국회라고 확인되면 저는 이런 것 같아서 국회가 네, 저희 담당자니까 갈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날은 국방부 장관이 먼저 전화가 왔기 때문에 그 지시에 따른 거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아까 증인도 거의 소방사에서 선발대 보내고 바로 같이 출발했죠, 증인도. 증인도 그날 출동 네. 지시 내리고 네. 그 부하들이 움직이기 전에 증인이 먼저 출동하셨던 거 아니? 제가 먼저 갔습니다. 그렇죠. 네. 그 아까 차 안에 계셨다 그랬는데 네. 컨테이너 4분의 1 크기? 그러니까 그 크기가 그러니까 좀 그러니까. 상상을 좀 시켜드리려고 한 건데 일찍 그냥 작은 차입니다. 도착하셔서 네. 이 상황 끝날 때까지 계속 그 차 안에 계셨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 차 안에 누가 있었죠? 그분 우리 부관, 운전관 이렇게 운전관. 셋이 있었습니다. 예. 자리가 그러면 운전관 있고 부관은 앞에 있고 조수석에 있고 저는 뒤에 뒷자리에 있고 증인 혼자 그렇습니다. 있었겠네. 아까 전화기 3개로 뭐 계속 전화 통화하느라고 정신 없었다 그러셨죠? 그렇습니다. 그때 운전관은 자고 있었다 그래요. 그건 인지하셨습니까 그때? 차가 계속 이동하는 상황인데 잤을 리는 없을 텐데. 잤을 리는 없어요. 예, 차가 계속 돌았습니다. 외곽을. 그 전화를 계속 하고 뭐 통화 계속 중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부관도 그 전화를 들을 수는 있는 상황이었죠. 그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네. 아까 증인 그날 증인이 검찰에서 한 진술에 대해서 이게 제3자 진술하고 증인 진술하고 그 중에 뭐 증인 진술은 좀 묻히고 제3자 진술을 검찰에서는 조금 더 우선해서 그게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은 그렇게 반영돼 있는 것 같다. 그런 취지로 진술을 하신 것 같은데.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거는 그렇고 그때 차 안에 같이 있었던 그 부관의 진술도 그냥 제3자의 진술에 불과합니까? 아니면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진술은 증인이 보기에 믿을 만한 진술입니까? 일단은 제가 기억이 없는 가운데 네. 그 말을 듣고 제가 그거를 증언하면 위증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입장에서 봐주셔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 메모 보내주는 거 보면 그 증인이 뭐 이렇게 국회 해산 검색도 하고 그러셨잖아요. 그때 검색해 보니까 뭐라고 나오던가요? 그 부분에서는 여기서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반대신문 중에 아까 대리인께서 대통령이 전화통화해서 이런 얘기하지 않았냐. 의원회관 쪽으로 쭉 가다 보면 경찰이 신분증 확인하고 관계자들을 들여보내주고 있을 거다. 거기 가서 경찰이 얘기하면 들어갈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냐고 물었는데 증인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 부분도. 네. 근데 원래 증언 거부할 수 있는 거는 네. 본인이 네. 유죄 판결 받을 수 있는 사실이 드러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안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이 내용은 만약에 대통령이 이런 얘기 했으면 대통령한테도 그렇고 증인한테도 그렇고 유리하면 유리하지 불리할 게 하나도 없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 왜 답변을 안 하세요? 제가 정확하게 그걸 모르구나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얘기를 어떻게 해요? 기억이 안 난다는 취지입니까? 네. 알겠습니다. 아까 증인 병력 투입 지시가 개헌법에 따른 적법한 지시라고 받아들였다 이런 취지로 얘기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처음에 출동 지시 받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이 생각이 나중에 대통령하고 전화 통화하고 그 이후에도 이 생각이 유지가 됐어요. 계엄 상황 끝날 때까지 이 생각이 유지가 됐습니까? 상황 평가는 계속 이루어집니다. 군인들한테는. 그러니까요. 근데 네. 그 평가가 재평가되기 전에 상황이 종료가 됐습니다. 네. 굉장히 빠른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재평가가 될 상황이 없었습니다. 그 중간에 이게 적법 여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순간이 한순간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병력이 외곽 대치선에 점령조차도 못했는데 네. 제 모든 관심은 병력이 배치돼서 그 배치 결과를 보고하고 예하 지휘관들이 이런 상황입니다. 어떡할까요? 라는 말을 들어야 되는데
도착을 안 했는데 어떻게 다음 거를 생각합니까?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증인하고 참모장하고 생각이 좀 다르지 않았던가요? 참모장은 제가 굉장히 신뢰하는 우리 제 장군 우리 전우인데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좀 항상 저랑 의도적으로 반대 입장에서 레드 팀에서 항상 조언해주는 우리 후배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상당히 존중하는 후배고 그때 그날 참모장은 레드 팀으로서 어떤 의견을 내던가요? 직접 먼저 가시는 게 맞겠습니까라는 얘기를 제가 들었던 것 같고 네. 그 다음에 몇 가지 조언을 한 것 같은데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 그 처음에 출동할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가셨다 했잖아요. 네. 근데 수방사가 보통 이런 비상사태 때 출동하는 것은 뭐 대테러 업무에 하기 위해서 가는 거 아닌가요? 대테러는 아주 일부입니다. 아, 그런가요? 네.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비상사태의 종류가 다양한 게 있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테러는 비상사태에 네네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출동 지시 받을 때는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고 가셨는데 네. 국회 앞에 가서 보니까 거기서 차 안에서 지금 몇 시간 계셨다는 거잖아요. 보고 받으면서 네. 그렇게 몇 시간 동안 계셔 보니까 그게 어떤 상황이었어요? 그날 국회 상황이 무질서 상황이었다고 얘기하고 무질서 상황이었다. 네. 그거는 무질서 상황이기 때문에 군이 투입된 겁니까? 아니면 군이 가서 무질서 상황이 된 거예요? 제가 그 부분은 나중에 저희 재판 때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서는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6분 하세요. 6분 하세요. 예. 그 서울경찰청장하고 통화하셨다 그랬습니까? 서울지방경찰청장 서울지방 예. 통화하셨다 그랬죠. 그래서 무슨 상황인지 물어보셨다 그랬죠. 네, 그 부분도 제가 좀 답변 못 드리는 게 좀 서로 이견이 그러니까 다른 것 같아요. 증인 입장을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이 하셨다는 얘기가.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때 서울경찰청장이 무슨 상황이라고 물어봤으니까 뭐 대답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뭐라 그러던가요? 답변 드리지 않겠습니다. 증인이 잘 모르고 가셨다던 그 임무를 네, 이 계엄 상황 종료될 때까지도 결국 모르고 오신 거예요. 소방사가 여기 왜 왔는지. 저는 어떻게 보면은 결론적으로 부하들한테 제가 나중에 모아놓고 제 입장에 소감을 얘기해줬는데 네. 거기에다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제가 제 부하들한테 고맙고 왜냐면은 제가 명확하게 임무를 부여해주지 못하고 가시화시켜주지 못한 상태에서 그 증인도 무슨 임무인지 모르셨다니까. 구체적으로 직무를 내려줄 수가 없었겠네요. 현장 가서 판단하려고 했는데 네. 현장에 진입을 못했기 때문에 또 보고를 못 받았기 때문에 상황을 모르고 끝났다는 입장입니다.